새벽 안개가 한양을 뒤덮은 시간. 거친 발소리와 함께 금군이 한대신의 집 앞에 멈춰 섰습니다. 굳게 닫힌 대문이 열리고 봉인된 교지가 펼쳐졌습니다. 윤임을 역모 혐의로 체포한다. 집 안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불과 며칠 전까지 왕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좌하던 대신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룻밤 사이 역적이 되었습니다. 조선에서는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일까요? 윤임은 포승줄에 묶인 채 집을 나섰습니다. 골목마다 사람들이 숨죽여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누군가는 고개를 숙였고 누군가는 창문을 닫았습니다. 아무도 그의 편을 들지 못했습니다. 그 순간 모두가 깨달았습니다. 오늘은 윤임이지만 내일은 자신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시간을 며칠 전으로 되돌려 보겠습니다. 1545년 조선의 왕 인종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왕의 침전 앞에는 대신들이 끝없이 모여들었습니다. 궁궐은 슬픔에 잠겨 있었지만 대신들의 마음속에는 또 다른 감정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왕이 바뀌면 권력도 함께 바뀐다는 두려움이었습니다. 새로운 왕은 12살의 명종이었습니다. 어린 왕이 왕좌에 앉는 순간 조정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왕좌 뒤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문정왕후가 서 있었습니다. 어린 왕을 대신해 정치를 이끌 사람. 모두가 새로운 권력의 시작을 직감했습니다. 왕의 장례가 끝나기도 전에 궁궐의 공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대신들은 복도에서 마주쳐도 긴 이야기를 나누지 않았고 회의가 끝나면 곧장 자리를 떠났습니다. 누구와 가까운지가 목숨을 좌우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침묵이 조정을 지배하기 시작했습니다. 조사가 시작되자 조정의 분위기는 하루아침에 달라졌습니다. 회의장에서는 대신들이 윤원영의 표정부터 살폈습니다. 그가 입을 열면 모두가 귀를 기울였고 그가 침묵하면 누구도 먼저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윤 세력을 향한 의심은 빠르게 번져갔습니다. 누군가를 투둔하는 일조차 같은 편으로 의심받을 이유가 되었습니다. 그날부터 조정에서는 진실보다 권력의 방향을 먼저 읽는 사람이 살아남았습니다. 조사의 끝은 윤임이었습니다. 그에게는 어린 명종을 몰아내고 다른 왕을 세우려 했다는 역모 혐의가 씌워졌습니다. 윤임은 끝까지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조정은 이미 결론을 향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증거를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누가 권력을 쥐고 있는지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금군은 다시 움직였습니다. 윤임 한 사람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유관과 유인숙을 비롯해 대윤과 가까웠던 대신들이 차례로 체포되었습니다. 며칠 사이 조정의 빈자리는 점점 늘어났습니다. 사람들은 죄를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이름이 다음 교지에 적히는 순간을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윤임과 유관, 유인숙에게 죽음이 내려졌습니다. 왕을 보좌하던 대신들은 역적으로 기록되었고 그들과 가까웠던 사람들까지 관직을 잃거나 먼 곳으로 쫓겨났습니다. 하지만 형벌이 내려진 뒤에도 아무도 안도하지 못했습니다. 한 사람의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모두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숙청의 칼날은 이미 조정 전체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숙청이 이어질수록 사람들은 서로를 믿지 못했습니다. 회의장에 불려나온 한 대신은 오랫동안 함께 정사를 논했던 동료의 이름을 조용히 입에 올렸습니다. 그 한마디는 또 다른 체포 명령으로 이어졌습니다. 사람들은 거짓을 말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살아남고 싶어서 침묵하거나 증언했습니다. 그날 조정을 지배한 것은 칼이 아니라 두려움이었습니다. 며칠 전까지 대신들이 앉아있던 자리는 비어 있었습니다. 관복을 입은 새로운 사람들이 그 자리를 채웠지만 누구도 승리한 사람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회의가 시작되어도 발언은 짧았고 문정왕후와 가까운 대신이 입을 열면 모두가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치는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조정에서 자유로운 목소리는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어린 명종은 왕좌에 앉아 조정을 내려다봤습니다. 왕의 이름으로 명령이 선포됐지만 대신들의 시선은 왕좌 뒤편을 향했습니다. 문정왕후는 수렴청정을 통해 국정을 이끌었고 그 곁에서 윤원영의 영향력도 빠르게 커졌습니다. 대윤이 사라진 자리에는 소윤 세력이 들어섰습니다. 피로 비워진 권력의 자리가 새로운 주인을 맞이한 것입니다. 숙청이 끝난 어느 날 회의가 모두 끝났지만 아무도 먼저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서로 눈을 마주치는 것조차 조심스러웠습니다. 짧은 인사 한마디, 잠깐의 대화도 새로운 의심이 될 수 있었습니다. 궁궐은 이전보다 훨씬 조용해졌습니다. 그 침묵은 평화가 아니라 을사사화가 남긴 가장 깊은 상처였습니다.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면 공포도 끝날 것이라 믿었습니다.
그러나 1547년 양재역 벽에 문정왕후와 윤원영 세력을 비판하는 글이 발견되었습니다. 글을 남긴 사람이 누구인지는 분명하게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사건은 또 다른 탄압의 명분이 되었습니다. 을사년에 시작된 피바람은 사라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잠시 모습을 감추고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세월이 흐르며 권력의 주인도 바뀌었습니다. 유님을 비롯한 희생자들은 훗날 명예를 회복했고 을사사화를 일으킨 세력에 대한 평가도 달라졌습니다. 하지만 뒤늦게 이름을 되찾았다고 해서 이미 빼앗긴 삶까지 돌아오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역사는 결국 그들을 역적이 아니라 권력 투쟁 속에서 희생된 사람들로 다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1545년 왕의 죽음은 새로운 왕을 세운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조선의 권력 지도를 피로 다시 그린 사건이었습니다. 누군가는 역적으로 기록되었고 누군가는 침묵 속에서 살아남았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른 뒤 역사는 다시 그날을 돌아보며 질문합니다. 그날 조선을 뒤흔든 것은 정말 역모였을까요? 아니면 권력을 지키려는 두려움이었을까요? 그리고 조선은 이후에도 권력이 바뀔 때마다 같은 비극을 반복하게 됩니다.